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외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디언에 실린, Climate Emergency 하고서, 땡땡, World 하고, 따옴표하고, May have crossed tipping point 하고, 따옴표 닫고. 좀 복잡한데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Climate Emergency, World may have crossed tipping point. 이렇게 되네요. 예, 사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신문에서 다 한 번씩 다뤄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망했다. 그래서 뭐,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를 넘어버려가지고, 이미 늦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는데, 굳이 이거를 제가 외신으로 다시 한번 읽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막상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마음이 좀 놓이시죠? 근데, 더 끝까지 들으면은 훨씬 더 두려우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다가오는 위기의 성격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냐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일단은 몇 개의 신문을 빼면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다 빼놓고 그냥 이미 늦었대 뭐 이렇게 그냥 참 거의 제가 보기엔 가짜 뉴스인데 멀쩡한 매체들에서 그런 식으로들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디언지를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겁니다. 예, 있었던 일은 그렇습니다.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 이공계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저 같은 문돌이들도 언제 이걸 알게 됐냐면 옛날 황우석 사건 났을 때 이제, 감히 네이처지에다가 사기를 쳐! 라고 하는 그 분노의 원성이 들리면서 이 네이처라는 게 얼마나 비중이 높은 잡지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과학 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 학술지의 세 개인가 몇 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커멘터리 아티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니고요.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이 뭐 기상학자라든가 지질학자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집단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연구를 보고하는 그 연구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의 논평, 커멘터리로 써서 보낸 아티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지어내가지고 뭐 어제 뭐 내가 저 짬뽕 먹던 얘기 뭐 이런 신변잡기 같은 걸 쓰는 건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팀을 이끌었던 그 팀의 그 리더는 영국의 엑스터 대학에 있는 팀 랜튼이라고 하는 교수네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끌고 있는 이 팀이 보낸 아티클에 의하면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미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요 신문 여기를 잠깐 떠나서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를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투입하고 산출 두 개짜리,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놓고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뭐 직선을 긋든 아니면 무슨 곡선을 긋든 해서 X를 요만큼 변하게 하면 Y가 어느 만큼 변하느냐,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하고 기후 온도가 상승하는 것 사이도 요렇게 X축, Y축으로 놓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더 배출하면 이게 1.5도만큼 더 오르고, 그래서 좀 줄이면 좀 줄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건데, 보통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전형적인 행태가 나오냐면은 꼭 게을러져요, 인간이. 그러니까 조금 알았어, 좀 하다가 빨리 할게, 뭐 이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통제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런 모델이 아닙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는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학적인 시대는요, 뭐 인류 세대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를 홀로세네라고 이제 부릅니다. 홀로세네. 예, 전체 세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 말로. 이 지구의 장구한 역사 동안에 기후라든가 기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의 지질학적 조건이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된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다 잠자코 있어주는 덕분에 겨우겨우 아주 그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저건데,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왜 이렇게 절벽 끝에 이렇게 자동차가 대롱대롱 이런 상태 있죠. 거기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고, 인류가 진화하고 문명을 만든 게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새근새근 자는 아이인데, 이 균형을 깰 만한 그런 시스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한 예만 들자면, 그 퍼머프로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영구 동토층이라고 아마 옮길 텐데, 그 시베리아에 가면은 메탄가스가 몇만 년 동안 몇십만 년 동안 잔뜩 쌓여져 있는 두껍게 있는 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영구 동토층입니다. 그야말로 얼음이 녹을 새도 없이 다시 또 눈보라쳐서 또 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다기 때문에, 그동안 녹지 않고 쭉 이게 유지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녹기 시작하면은 메탄가스가 풀려나오기 시작해요. 이 안에 있는. 근데 메탄가스가 그 온난화를 부추기는 효과가 그 이산화탄소보다 20몇 배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풀려나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기온이 또 올라가니까 더 빨리 녹겠죠. 영구 동토층이. 그러면 이른바 되먹임,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한 번 시작되면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는 영구 동토층이 얼어 있어 주는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지구의 지금 이렇게 그 온도의 평형 상태, 지금 홀로센의 평형 상태를 근본적으로 깨버릴 수 있는 자체 내 피드백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천호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걸 갖다가 시한폭탄에다가 비유를 하던데요. 이게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지구에. 근데 만약에 이 중 어느 폭탄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요, 연쇄 폭발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X축, Y축으로 잡아서, 기온을 이만큼 올리니까는 온도가 이만큼 올라간다. 우리가 배출하는 온도, 그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온도를 다 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이상까지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금까지를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막 대는 바람에 1도씨 정도가 올랐다고 하죠. 이건 인간들이 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단계를 넘어가서 그 수없이 많은 폭탄 중에 하나가 터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줄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자동 폭발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들자면은 이게 뭐 제가 군대도 제대로 가서 방위한 주제에 이런 예를 들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폭탄의 뇌관의 온도는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그걸 통해서 1도, 1.5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뇌관의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서 영구동토층이 녹기 시작하고 북극이 녹기 시작하고 이런 그 대서양의 대류가 멈추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폭탄이 터져서 그 폭탄이 터지는 힘으로 계속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이 전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조절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 기사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테니까 꼭 지금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놓고 9개 정도의 폭탄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지금 터지고 있는 9개의 폭탄. 그리고 그 폭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우리나라 매체에서 불만을 가졌던 점인데요. 제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면은 야 우리 망했대더라, 뭐 우리나라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중요한 지도 같은 것들을 내걸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자세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체의 그림을 보자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러 메커니즘이 있지만은 한 가지 흐름만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지금 북극이 소멸하고 있죠. 북극이 소멸을 하면은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북극 바로 아래 그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북극이 녹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얼음 다 녹아서 그냥 위스키 온도락스가 나중에 다 그냥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물이 돼버리면은 아래에 있는 시베리아 지역도 당연히 따뜻해지니까는 영구 동토층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속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북극이 소멸하면요, 대서양의 그 남북 그 순환 대류 있죠? 이게 느려집니다. 거기 보면 나오지만은 이미 1950년대부터 대서양 대류의 순환이 굉장히 느려졌다고 그러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마존에 심한 가뭄이 듭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산불이 대차게 벌어집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극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북극에서 시작해갖고 지구 일주 한 바퀴 도는 건데, 북극이 소멸, 북극이 녹기 시작하면은 대서양의 대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아마존에 가뭄이 들고 등등등등 하는 가운데 남극도 녹습니다. 그럼 북극하고 남극이 다 녹으면은 무슨 일, 나만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무슨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보고서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과학자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합리적인 토론과 이거를 쭉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게 스페큘레이션, 어떤 그런 사변의 성격도 있죠. 추측의 성격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기사에 보면은 여러 다른 과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나리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말입니다, 이 기후위기가 자꾸 해외 토픽에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우리나라 망했대더라, 이러고서 장난처럼 넘어가는데,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적이 하나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뛰는 지역들을 보니까 다 해안가더군요. 제가 무슨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이애미 같은 곳에서는요, 벌써 이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태풍의 영향 같은 것들을 놓고서 이 해안가의 집이 해안가 쪽에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전에 제가 한번 그건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에 민감한 지역에서도 전혀 끄떡없이 그 해안가 부동산 값이 뜨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